자, 오늘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일본의 가클링스라고 하는 그 복지용구를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견학을 왔습니다. 이 회사 건물에서 직접 공방을 갖추고 있어서 용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판매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복지용품들을 갖추고 있어서 오늘 저와 함께 이곳 시설을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신발인데요. 웬 복지용구 매장에서 신발들이 이렇게 많은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확실히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굉장히 다양한 어르신들이 신을 수 있는 운동화 제품, 단화, 또 로퍼, 구두, 뭐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역시 복지용구답게 보세요. 굉장히 쉽게 풀리고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쉽게 신고 잠금을 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찍찍이 형태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디테일함 보시면 이 앞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죠. 이 이유가 그 사람들이 넘어질 때 항상 앞에 이렇게 앞에 걸리면서 땅을 치면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앞을 들어 올려놨어요. 또 이렇게 구두의 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옆에는 지퍼를 다 만들어서 쉽게 마창을 신고 벗고, 또 논슬림 밑창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또 되게 쿠션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쁘기도 하고 기능성도 다양하게 이렇게 좀 해놓은 걸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신발 복지용품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기저귀인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원래 있는 기저귀보다 좀 크기가 작죠. 뭐 아기용 기저귀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남성 전용 기저귀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T자 형태로 생겼는데 그 끝부분, 앞쪽 부분을 보시면 약간 주머니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기를 집어넣고 이렇게 소변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딱 돼 있는 형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정말 우리 요양원에서도 쓰고 싶은데요. 이게 흡수력이 된다랍니다. 지금 영상 속에 확실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운드형 기저귀라고 쓰는 게 있어요. 되게 두껍거든요. 그게 보통 물을 500에서 700cc까지도 흡수가 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되게 두툼하게 성기 부분만 딱 넣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이런 형태의 남성용 일자 패드라 그래야 되나? 남성용 속기저귀 한 번 더 있는 이게 있다면 그 항상 이슈가 되고 노인학대 이슈가 됐던 기스모,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고 이런 행위들, 이런 걸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팔고 있진 않아요. 빨리 도입이 된다면 저희 요양원에서도 이런 제품을 꼭 한번 사용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보행기 종류인데요. 보시다시피 되게 아담해요. 우리나라하고 금액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처럼 뭐 한 30만원, 50만원 하는 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뭐 3만원, 5만원대에 살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어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이 개요보험을 좀 따라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보시다시피 되게 아담하고 컴팩트합니다. 뭔가 우리나라처럼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브레이크도 되게 심플하게 그냥 가다가 딱 잡기만 하면 되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게 앞바퀴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무슨 서스펜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처럼 앞바퀴에 자그마한 스프링이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앞바퀴가 두 개로 되어 있고 방향 전환이 쉽고 어떤 턱 같은 데 넘어갈 때 더 잘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세밀하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심플한 보행기 하나하나에도 이 정도의 기술력을 하나씩 다 집어넣었다는 게 전 너무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겉모습에만 치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좀 훌륭한 존경스러운 점이 보였습니다. 자, 이건 변기 커버인데요. 이게 뭐 대단하냐?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보시다시피 변기 커버의 두께가 다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 환자마다 키가 다 다르잖아요. 앉았을 때 땅이 안전하게 땅에 발바닥이 접지가 되게끔 변기 커버의 두께를 다 다르게 해서 마음껏 교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침대인데요. 오늘 일본에 와서 이 침대에서 제가 완전히 쇼크를 먹었어요. 정말 갖고 싶고 기술력이 정말 세계 탑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동 침대는 많이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단순한 침대를 넘어서 침대 자체가 그냥 소파나 의자 형태로 변신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보호자가 편할 수 있게끔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요.
당연히 뭐 머리가 올라온다든지 다리가 올라오든지 이런 건 기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수직 높이 조절이 되는 그런 정도는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제품처럼 아예 아래쪽으로 슬라이드 돼서 매트 전체가 끌어내려오고, 동시에 끌어내려와짐과 동시에 이렇게 의자 형태로 변신하는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이거 정말 갖고 싶은데요. 제가 만약에 환자가 돼도 이 상태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TV를 볼 수도 있고, 앉은 훈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쪽으로 손잡이 보십시오. 디테일하게 살짝 아래쪽으로 각도가 지어져서 편안하게 그립감을 주고, 또 충분히 환자가 양손으로 붙잡고 생활할 수 있게끔, 또 각도 조절도 아주 편안한 형태로, 앉아만 있으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형태로 그냥 쭉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한번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침대 또한 아주 훌륭한데요. 이건 뭐냐면 삼킴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한 침대예요. 보다시피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식탁 기능이나 팔받침 기능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놀라운 건 바로 고개를 앞으로 틸팅 시킬 수 있는 고개 부분만, 침대 매트 자체가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삼킨장애 환자들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쉰턱이라고 해서 턱을 약간 당기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이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고 음식이 기도를 막는 데 있어서 예방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걸 침대 자체에 녹여놨다는 게 전 너무나도 훌륭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기능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또 침대를 보면요. 이건 비교적 평범해 보이죠? 자, 근데 평범해 보이지만 또 대단한 기술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바로 전 세계에서 일본을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자, 이 매트리스를 보실게요. 매트리스 속 안을 보면은 색깔이 다르죠? 맨 위에는 일반 쿠션 검은색 부분, 근데 가운데는 주황색, 끝에는 흰색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어르신들이 침대에서 낙상하는 경우가 또 언제 많느냐면 바로 저 끝부분에 걸터 앉죠. 끝부분에 걸터 앉았을 때 기우뚱하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침대는 매트리스의 탄성, 푹신푹신한 부분을 다 다르게 해놨어요. 끝부분은 하드하게, 가운데는 소프트하게. 이래서 끝부분에 걸터 앉아도 안 넘어지게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이렇게 소소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 사진에 계신 분이 작업치료사예요. 일본은 이렇게 작업치료사가 복지용구 회사에 있으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복지용구를 만들고 개조하고 또 이렇게 창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원래 작업치료사가 하는 일 중에 이게 있는데, 저도 학부생 때 막 보조기도 직접 만들어 보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말 꼭 필요한 일들을 못하고 있다는 게 되게 아쉽습니다.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구로 빨대를 쉽게 빨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식기류나 필기류를 쉽게 잡을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손톱깎이를 쉽게 자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밥그릇을 한 손 마비 있는 사람이 한 손으로 먹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물호스 있죠? 물호스를 연결해서 밥그릇을 받치는 거. 그리고 또 물컵의 끝부분을 도려내서 고개를 젖혀서 물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코 부분이 이 부분으로 가게끔 해서 물을 쉽게 마시게 하게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장애가 있는 환자가 되면요, 이건 엄청난 혜택이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옷 같은 거나 뭐 속옷 이런 것도 파는데, 속옷 한번 보실게요. 우리나라는 뭐 요실금 팬티 정도만 있는데, 여기는 네이, 그리고 여름용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당연히 모두 찍찍이로, 자세히 보시면 이게 단추가 아니라 찍찍이에요. 쉽게 한 손으로도, 또 아니면 힘이 없을 때도 풀고 벗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재질이 되게 신체에 닿는 재질이 마치 모달면처럼 부드럽게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속옷 종류도 복지용구로 전부 다 채택이 돼서 나오고, 개요보험 등급을 받으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게 대단했습니다. 이건 집안에, 가정에 있는 목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죠. 우리나라도 사실 목욕 문화는 둘째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씻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집안에서 아마 아실 겁니다. 꼭 노인뿐만 아니라 뇌졸중, 파킨슨, 어떤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전동식으로 기존의 목욕 욕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마 제 다른 영상이나 박람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예 애초에 욕조가 포함돼서 이동식이니 뭐 전자식이니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목욕 보조용 도구는요 한 5천만 원에요.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구매가 거의 불가능하다. 1억에서 5천만 원, 비싼 건 3억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욕조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여기 직접 이 회사의 일본 분께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목욕을 하고자 하면 받침이 되어 있는, 목욕 의자처럼 되어 있는 받침에 앉아서 이게 리모컨이 있어요. 전동식이에요. 이게 앉아서 탕에다 발을 담그고 이 전동 리모컨을 누르면, 보시다시피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허벅지를 감싸면서 이게 수직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잠기는 거예요. 잠수함처럼. 위험하지가 않죠. 미끄러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은 이렇게 전동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할 수 있다면 올라올 때도 되게 안전하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전기 코드를 꼽는 게 아니라 배터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선 배터리를 꽂으면 작동을 하는 식이고, 당연히 방수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없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고 안전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일반적인 침실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안전 손잡인데요. 흔히 보던 별거 아닌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저는 이 디테일이 우리나라도 너무 본받았으면 한다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천정과 바닥에 이어서 설치하는 손잡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허접해요. 정말 허접하고 설치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일본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제품을 보면 누구나 간단하게 튼튼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일본 분이 설치하는 모습 간단히 볼게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런 형태의 그 안전 손잡이들은 저희 요양원에도 많이 쓰고 있고 가정에서 많이 쓰는데, 이게 디테일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각도,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 조금의 각도 차이, 크기 차이가 어떤 편의상을 낳는지 또 일본 분께서 직접 활용하시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냥 이렇게 원터치식으로 설치가 가능해요. 이거 우리나라는 막 쭉쭉 짜서 오른쪽으로 세게 돌려 끼우고 이래야만 고정이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옮긴 다음에 쭉 천장에 맞추고 쭉 내리면 압축식으로 고정이 되는 형태예요. 정말 갖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젠 유니트 케어 시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마 예전에 KB생명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요양시설 유니트 케어 시설이다 라고 KB시설 내부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일본인데요. 그 영상하고 비교해 보시면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론 유니트 케어라는 시설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가운데 중정이 있을 것 같이, 그 산책하는 데 비슷하게 건물이지만 중정이 있을 것, 그리고 다 1, 2인실로 돼 있을 것,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공용 거실이 있고 싱크대나 부엌 형태의 구조를 갖출 것, 이런 조건이 있는데, KB생명도 일본에 와서 실제로 시설을 보고 그대로 공부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 유니트 케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닌데, 공단에서는 유니트 케어 시설을 갖추면 수가를 좀 더 주고요. 또 유니트 케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방 크기나 뭐 이런 면적이 일반적인 요양원보다 더욱더 쾌적하게, 한마디로 상급 요양시설로 되게끔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사실 근데 뭐 11년이나 요양원을 운영해 본 제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버 홈타운과 요양시설의 중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정신이 있고 거동이 편하신 분들이 조금 더 내 집처럼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유니트 케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 안을 한번 보시면요, 1인실이죠. 그래서 되게 뭐 이렇게 되게 넓고 쾌적한 건 아니에요. 근데 KB도 그렇지만 여기는 자기가 쓰던 가구를 들고 올 수가 있어요. 이사 오듯이. 그리고 여기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나 좀 특별한 거는 이동 변기인데 기술이 대단하죠. 이게 화장실이 없어요. 이동 변기인데 일반 변기처럼 되어 있고, 여기서 볼일을 보면 저 호스, 저 배관을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빨려 나가는 형태예요.
지금 방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이걸로 놓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저녁에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분들 많거든요. 가끔 저한테 요양시설 창업 컨설팅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 보면은 방마다 화장실을 놔야 하느냐라는 되게 말씀이 많은데 되게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왜냐면 방에는 이동변기도 충분하고 방에 화장실을 두면 공사비도 비싸지만 그걸 이용하려다 넘어지는 게 많아요. 자기 가구를 놓고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자기 혼자 독립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놓은 게 유니티 케어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B도 그랬지만 여기도 역시 첨단, 최첨단 설비가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AI예요. AI로 화면에 이렇게 앞에 어르신이 있으면 어르신의 얼굴 표정을 AI가 인식해서 오늘 기분이 어떤지 또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당신의 표정은 오늘 슬프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좋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다 나와요. 이걸 이제 어르신들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작은 형태로 축소해 놓은 거지만 이거를 방 안에 켜놓는 조명 같은 건데 이게 햇빛하고 똑같은 조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명이에요. 이걸 왜 하냐면은 어르신들이 어때요? 낮에 주무시고 밤에 안 자고 배회하고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 프로그램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조명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햇빛을 계속 받는 효과를 줌으로써 낮잠을 계속 자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뭐 어째 보면 약간 강제적이긴 한데 자연스럽게 조명을 비춰서 이렇게 실시를 하면은 이거 사진에 보이시죠? 조명을 이렇게 켜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낮과 밤이 바뀌지 않도록 해주는 조명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번 작년 재작년 요양시설에 갔을 때도 보여드렸던 그 시스템인데요. 침대 밑에 센서판을 넣어놔서 어르신이 일어났는지 잠을 자는지 안 자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심박수는 어떤지가 모니터로 실시간 24시간 체크되는 형태입니다. 정말 갖고 싶어요. 이게 1,000만 원이 넘는데 일본에 다 개호보험에서 이게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요양시설들이 이걸 다 깔고 있어요. 지금 어르신이 자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뜨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24시간 모니터링이 되니까 배회나 낙상의 그 위험을 예방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의 수면 패턴 뭐 이런 걸 다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심박수도 다 체크되니까 얼마나 또 위급상에 있는지 아닌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수십 명 어르신들을 24시간 라운딩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쓸데없는 거 지원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정말 쓸데있고 필요한 것만 지원을 해서 빨리빨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극의 목욕 설비. 이게 지금 목욕실입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끔 벽도 다 타일이 전부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 방수가 되어 있고 하고요. 자, 목욕 장치를 보십시오. 목욕 의자인데 뭐 완전히 침대형층으로 틸팅도 되고, 자, 그리고 이게 바로 1억이 넘는 제품인데요. 이 기계 안으로 목욕 의자 채로 앉힌 상태로 쑥 집어넣고 기계를 작동시키면 여기서 이제 샤워 물줄기가 나오고 비누 거품이 나오고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뭐 따뜻한 물이 되고, 근데 이게 단순히 물을 찍 뿌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이따가 영상을 한번 작동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완전히 사람을 물 속에 담궈서 깨끗이 씻기는 역할을 합니다. 별로 크지 않죠. 이 목욕실 자체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서 타월로 어르신을 깨끗하게 말리고 바로 옆에 침대로 또 눕힌 다음에 기저귀를 바로 또 채울 수 있게끔 이렇게 동선이 잘 꾸며져 있어요. 탈의실, 목욕실, 기저귀 케어 이렇게 모두 한 공간으로. 정말 갖고 싶네요. 자, 아까 바로 그 목욕 기계인데요. 자동으로 물이 쭉 차올라요. 물 온도도 물론 당연히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다 끝나면 자동으로 물이 배수가 쭉 바깥으로 끝납니다. 참고로 1억이 넘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본의 복지용구와 일본의 유니티 케어 최신 시설을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물론 짧은 영상 속에 일본 요양시설이나 복지용품의 모든 걸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임은 분명하다. 요양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러운 게 많았고요. 빨리 우리나라도 정책이 더 안정이 되고 꼭 필요한 지원만 알짜배기로 쏙쏙 뽑아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여 어르신들의 서비스들이
질이 높아지는 그런 요양 케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